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1부에서 마저 오늘 이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항공주나 여행주나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의복, 패션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일단 시장은 지금 코로나 이후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어차피 예정돼 있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예정돼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의 어떤 실적 주가 흐름도 좋아질 게 이제 어느 정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기회를 봐서 이제 그 상황마다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대한항공의 흐름인데요. 네. 예, 대한항공이 기존에 이제 앞전에 조금 올랐던 그런 흐름 속에서 유상증자도 진행하고 하면서 주가가 한동안 눌렸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2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5월까지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눌리면서 쉬다가 다시 지금 꿈틀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홀딩하면 되고요. 일단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좀 단가를 앞전에 물려 있었으면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좀 물량을 좀 늘려서 다시 끌고 가면 조금 상승해서 이제 수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 여행주들 하나투어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하나투어죠,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도 지금 이제 흐름이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조금 바뀌려고 하고 있고요. 참 좋은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 조금 반등 권역에 흐름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종목들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모두 투어. 다만 이제 항공주보다 좀 흐름이 약하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 눌린 거는 좀 이렇게 눌렸었는데, 항공주는 지금 조금 이쁘게 이렇게 눌려갖고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건 고점 때 매물이 좀 많은 모습이에요, 여행주들이. 그래서 여행주들이 항공주보다 좀 흐름이 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대한항공은 횡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눌러놓고 지금 오늘 하루에 그냥 이 앞에 이 물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으로 바뀌었고, 위에 매물이 지금 왼쪽 상단에 조금밖에 없죠. 근데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에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 더 지루한 흐름이 좀 보여질 것 같고, 일단은 여행주보다는 항공주가 좀 조정 시에 눌리면 매수하면 좀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다른 섹터는 카지노예요, 카지노. 일단은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죠, 강원랜드. 그리고 GKL, 외국인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요.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과 그런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에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들도 지금 파라다이스도 굉장히 크게 눌렸다가 지금 다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래꼬리 계속 달면서 지금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카지노 같은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아직 21선 돌파는 못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눌려있는 모습이라서 별로긴 한데, 큰 추세나 큰 흐름을 보면 이 부분을 충분히 벗겨내고 다시 올라오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충분히 한 121선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최선호주는 카지노 주식들 중에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제일 흐름은 괜찮아 보여요.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의류 관련된 종목들 오늘 그 한세실업,
네.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고점을 뚫고 크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이런 어떤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이 이제 뭐 외출, 여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세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 의복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의복 관련해서 전문가님, 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도 13%또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휠라홀딩스는 어떻게 보세요? 예, 휠라홀딩스가 지금 흐름이 제일 괜찮아 보여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고요. 그리고 앞전에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그 전날에 매물을 한번 미리 소화해 놓고 나서 소화해 놨었기 때문에 이게 어제 흐름만 딱 보면 단기 고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밀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을 다 흡수한 다음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급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고점에서 물량 터지면서 이게 그 세력주들 보면 이게 고점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도지로 고점에서 물량 터지고 그리고 주가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고가 권역이 아니어서 이게 지금 약간 저가 권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면 이게 약간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신호니까 지금 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추세가 조금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섬. 네, 한섬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거래량 터지고 나서 휠라홀딩스가 위에다 걸어놓고선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면서 했듯이 이 한섬이라는 종목이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위에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이 앞전 매물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벗겨내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어요. 이 한섬이라는 게 지금 원래는 이게 얼마 전에 그 현대백화점 그룹에 매각을 했거든요. 대주주가 현대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타임이라든지 옷 타임 브랜드 아시죠? 그러니까 네.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브랜드들 갖고 있는데 약간 비싼 옷들 뭐 약간 여성분 옷들이 가장 많아요. 이게 한섬이 갖고 있는 거를 한번 브랜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뭐 시스템, 뭐 마인, 그리고 타임, SJ, 그리고 뭐 더 옴무, 그리고 뭐 시스템 옴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 거고 요즘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고 백화점 매출이 좋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섬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왔고 휠라홀딩스, 한섬, 그리고 한세실업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좀 뭐 흐름은 없지만 지금 뭐 신원 이런 것들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복 관련된 종목들이요. 신원이라는 종목인데 지크죠, 지크, 남성복. 예, 그런 어떤 이런 회사들의 주가의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이니까 좀 관심 갖고 지켜보자. 이 코로나 그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유심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좀 더 비슷하게 이제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정부가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었잖아요. 네. 백신 여권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 백신 여권을 떠나서 일단은 그런 코로나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그 흐름을 조금 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네. 뭐 저런 것들은 일시적인 이제 그냥 일시적인 흐름이죠. 그냥 백신 여권, 뭐 라온시큐어, 뭐 시티랩스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일시적으로 그냥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고요. 일단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냥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뭐 돈이 무제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쪽 업종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쪽 업종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으로 수혜를 얻을 업종들에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행주들은 항공주보다 흐름이 약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카지노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의류 관련주들 유망할 것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얘기. 이번에 또 현대차 그룹주들이 판매 기록 호조에다가 신차 기대감으로 강세를 오늘 보였거든요. 전문가님, 현대차 그룹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또 순환매가 돌면서 또 어떤 상승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데 앞전에서도 이제 그 증권주나 이런 거만 한 6개월 이렇게 이상 쉬었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1월 달부터 지금 쉬고 있어요. 이제 겨우 4개월 됐는데 4개월 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는 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때 증권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 6개월 이상 8개월 정도 쉬었다가 이제 고점을 뚫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온 것처럼 이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고점을 넘기면서 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너무 지루해서 그런데 일단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주가는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면 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밴드 상단에 닿으면 또 밀려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121선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긴 한데 당장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다시 또 시장의 좀 중심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아, 뭐 현대차 이런 모습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동차 종목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건 지금 만도고요, 만도. 만도가 이제 올라갈 때 굉장히 세게 나오는 시장에서 가장 빨리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괜찮다 보니까 좀 만도라는 이런 회사의 좀 흐름이 괜찮고요. 현대위아도 이제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이런 것들에서 좀 흐름이 좀 많이 눌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오늘 움직인 이런 종목들 외에 또 이제 그 뭐 현대오토에버 이건 뭐 지배구조 관련주죠.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글로비스. 예, 글로비스 오늘 움직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다른 종목보다 좀 덜 빠졌고 이거는 밴드 상단위로 이미 올라탔어요. 그래서 올라타서 지금 주가 흐름을 조금 약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한온 시스템도 오늘 좀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뭐 매각이나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어갖고 조금 아직까지는 여기 박스권 하단을 좀 지켜주면서 이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다음 순환매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떤 게 움직일까라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 게 LG 마그나 관련주예요. LG 마그나 관련주. 인지 컨트롤스는 지금 알게 모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리곤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16,000원대부터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올라오고 나서 다시 눌렸다가 지금 또 다시 반응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오죠. 한 7% 정도 또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인지 컨트롤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네, 신성델타테크도 오늘 한 7.44% 오르면서 기존에 이제 눌렀던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만회를 했고요. 나라 MMD도 이게 LG전자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이 항상 좀 편성돼서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주가 모양은 좀 좋지 않아 보여요. 나라 MMD는요. 신성 델타테크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3기. 예, 3기라는 종목도 LG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 상승하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이 3기라는 종목도 계속 위아래로 되게 제가 이게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위아래로 윗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가려고 하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어요.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 애플카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상신브레이크. 네, 상신브레이크라는 종목도 지금 위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고 앞전에 상승을 대반등을 줄 때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세게 움직였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게 가려고 하는 어떤 신호를 좀 보여주는 거라서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좀 관심 갖고 볼 필요 있다. 이 상신브레이크. 그리고 덕양산업. 얼마 전에 이게 실적 수주를 했죠. 이게 현대차에 수주를 했고 이 지분을 세종공업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동반 같이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지금 옆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모양이 완성이 안 돼 갖고 오늘 반응이 못 나왔는데 일단은 하루 이틀 후에 좀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덕양산업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구형테크도 지금 예전에 그 대장주였죠. 그 애플카 관련 대장주,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 뭐 이런 대장주로 앞전에 거래량 많이 실어놨는데 지금 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양이 좀 완성이 안 됐어요. 21선 돌파는 안 됐고. 근데 요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볼 필요 있어요. 당장 사기에는 좀 부담돼요. 당장 사기에는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DIC라는 종목도 지금 상승이 컸죠. 상승이 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기면서 오늘도 갭으로 떴다 밀렸는데 이 종목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의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전에 상승 주고 눌렀다가 다시 대반등 나오는 그런 모양 속에 있는데 누가 더 상승폭이 크고 누가 더 상승폭이 좀 작고 누가 더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인지 컨트롤스고요. 이 관련된 종목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버리지 말고 조금 시장에서 올라갈 줄 아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수익을 못 얻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 알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근데 이걸 알아도 뭐 이게 수익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왜냐하면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돈이 뭐 무제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하고 있다가 이 다음에 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움직이는 걸 다 아는데도 또 보고 있다가 안 움직이니까 다른 수익이 나는 종목들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그게 상한가가 있고 어느 날 보면 이게 상한가가 있고 막 자꾸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천천히 조정 시에 조금 매수를 하면서 좀 이 자동차 관련주 버리지 말고 순환매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요즘은 쉬어갔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관련주들 눈여겨볼 종목들 일일이 다 나열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먼저 신광섭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운영해 나가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종목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장중 특징주를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중 특징주를 할 때 점차적으로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장중 특징주에서 쭉 이렇게 이런 종목들 그때 조정을 받을 때 조정장에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당황스럽게 그 다음날 전부 그 종목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여갖고 조금 약간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한 종목씩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면 좀 매수를 해서 좀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하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아껴놨던 종목들이었는데 그게 단 하루에 막 다 같이 움직여갖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장중 특징주 종목들도 지금 하나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요. 좀 내일 뭐 다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런 쪽에서 이제 장중 특징주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어떤 본인과 맞는 스타일의 종목을 좀 잘 골라가시고요. 이 포트폴리오 자체에서는 그냥 운영하는 방법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바쁜 종목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매일매일 급등락하는 종목들만 따라갈 수 없고 사다 보면 또 물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서 가져가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게 좀 섞어가면서 해야지 좀 정신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 있을 때 종목이 좀 내려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앞에 화면 먼저 보여주시면은 지금 LG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중에 있어요. 5월 27일 날 다시 상장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상장을 할 때 좀 대응을 하려고 일단은 좀 끌고 가고 있고요. 지금 비중은 전부 10%씩에 이제 농우바이오만 20%, 농우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 20% 정도를 담았던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끌고 가려고 이제 한 10% 정도씩 지금 본전 왔을 때 그냥 손실이 없는 그냥 약간의 그냥 익절로 손절을 좀 하면서 시장 상황에 좀 대응을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놨다가 농우바이오를 좀 약간 단기적으로 좀 보고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종공업이나 뭐 LG나 그리고 글로비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지켜보면서 관망하도록 하고요. 클래시스나 뭐 동구바이오제약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끌고 가 보면서 좀 이후 상황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포트에서는 좀 건드리지 않고요. 좀 더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우바이오만 하나 조금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농우바이오가 지금 보시면 이게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슈로 지금 한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옥수수 가격, 그리고 밀 가격, 그리고 콩 가격, 그리고 쌀 가격인데요.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곡물 가격이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철강 가격 이런 것들의 상승과 맞물려서 같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주식에 이렇게 반영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곡물 가격 관련주들이 좀 약간 회사들이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그런 이슈들을 조금 타이밍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주들이 철강이 막 올라간다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지만 곡물 가격들도 이게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 있지만 조정이 나올 때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CJ 제일제당이나 뭐 어떤 그런 원료를 갖고 만드는 업체들이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갈 때 그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켜요. 상승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곡물 가격이 내려오면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곡물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물건의 가격을 하락시키진 않아요. 약간 임금이랑 비슷하죠. 임금이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않듯이 새우깡이 1,000원이 됐다가 800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곡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물건의 가격은 상승시키고 그리고 나서 곡물 가격이 하락할 때 그리고 나서 수익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곡물 가격만 쳐다보면서 아 곡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 종목들을 사고 곡물 가격이 조정을 받으니까 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이 그 대선 테마하고도 좀 엮여 있어요. 뭐냐면 대북 관련주죠. 대북 관련주. 비료 테마. 그러니까 이제 대북 관련주가 철도, 비료, 전기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올라가려고 상황을 만드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죠. 경험이 있으니까요. 지금 농어바이오를 보면 앞전에 상승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지금 전고점 돌파해 놓고 거래량도 실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해서 누르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이제 전부 그 뭐 문배철강이고 뭐 이구산업이고 뭐 대창이고 그 종목들 전부 다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좀 지겹다고 버리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뒤에 급등하는 어떤 모습을 또 쳐다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비중으로 말고 적당한 비중으로 좀 끌고 갈 필요 있어요. 이 종목들의 친구들 보면 경농이라는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로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남해화학이 지금 좀 오늘 윗꼬리 맞긴 했는데 흐름 계속 괜찮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거래량 계속 늘고 있죠. 이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이 지금 조금 약간 돋보이긴 해요. 그리고 조비라는 종목. 예, 조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경농이나 이런 그 농어바이오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옆으로 기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다 괜찮고요. 효성OMB라는 종목이 먼저 급등을 해놓고 어제 저 하루 전 거래일 날 7%가 하락했어요. 7%. 고점에서 갭으로 떠갖고 눌렀거든요. 이거 되게 의도적인 하락이에요. 의도적인 하락.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죽을 종목이었다면은 오늘 이거 다시 한번 급락 줬어요. 다시 한번 급락. 근데 다시 한번 급락을 줘도 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내려오는 거를 버티지 않고 다시 그냥 샀다라는 거는 이 자리를 안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 깨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12,000원 권역인데 이 자리에서 이거 모아놓으면은 분명히 다시 상승한다 이거. 예전에 효성OMB 한번 흐름 한번 볼까요? 이거 약간 삼목에스폼하고 좀 약간 흐름이 비슷해요. 그 금강공업 삼목에스폼하고 흐름이 좀 비슷한데 예전 상승 보이시죠? 예전 상승. 이게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좀 끼가 있는 종목. 그리고 요즘에 효성그룹주의 주가의 흐름이 괜찮죠. 뭐 효성 TNC, 효성화학, 이 효성그룹의 주가 흐름도 괜찮고 그리고 나서 이게 상승이 나오면 좀 무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끼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요 종목의 이런 패턴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보광산업이라는 종목하고 패턴이 좀 비슷하죠. 예, 보광산업 앞전 흐름 보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예, 보광산업.
급등 주고 옆으로 지금 기는데 이 보강산업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보강산업은 밑으로 눌렀다가 급등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옆으로 시간을 좀 더 많이 겼어요. 이렇게 많이 기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강산업 또 오늘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앞전에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모습이죠. 다만 효성 OMB는 소화해야 될 매물이 별로 없죠. 앞전에 이미 벌써 급등을 하면서 여기서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옆으로의 흐름이 이 보강산업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앞전에 매물이 있죠. 근데 이게 2018년도 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많이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옆으로 흐를 때, 옆으로 이렇게 흐름을 모아가고 있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보되 최악의 상황에 보강산업처럼 옆으로 한 보강산업이 지금 3월 말부터 지금 5월 초까지니까 거의 한 달을 넘게 옆으로 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개인들 이거 다 윗골이 여기서 탈출하고 이제 다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만 나중에 보면 주가는 또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도 매번 겪고 있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다르지 않으실 텐데 일단은 효성 OMB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고 농우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보자. 이것도 미니 보강산업이랑 좀 비슷하죠. 앞전에 이 매물이 있으니까 옆으로 지금 좀 이렇게 기고 있고 장대 양봉 세워놓고 옆으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어디까지 누를지 모르겠지만 조정 시 조금 추가 매수해서 그리고 나서 좀 갖고 있어 보면 이 곡물 가격 상승 이후에 곡물 가격 상승하면 상승한다고 오를 수도 있고 곡물 가격 상승하고 나서 곡물 가격 조정을 주면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해서 오를 수 있고 또 대선 때가 되면 대북 관련 테마로 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일단은 뭔가 모르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한 달 뒤에 나올지 두 달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올라주면 좋고 좀 관심 갖고 시장에서 일부 포트폴리오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면서 조금 인내심 갖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보유 종목들 모두 다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종목 관리하는 법에 중점을 두고요. 또 장중 이슈 얘기할 때는 유망 종목들 많이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이고요. 매수가는 85,5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임상 2상이 끝나면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오너일가의 블록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16.8% 급등하면서 크게 올랐는데요. 질문자님 매수가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매수가 기회 주면 네. 빨리 나가자라는 말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신풍제약 지금 시가총액 4조예요. 4조. 4조면 그 대웅제약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네, 종근당이 1조 5천억이고요. 대웅제약이 1조 7천억이에요. 두 회사를 합쳐도 신풍제약 하나를 못 이겨요. 뭐 제가 대주주면 대웅제약하고 그냥 그 종근당을 그냥 갖고 신풍제약을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한미약품 이런 게 지금 4조거든요. 4조. 신풍제약이랑 뭐 맞바꾸자고 하면 무조건 바꾸죠. 그걸 대주주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블록딜로 지금 얼마 전에 200만 주를 넘겼어요. 시간의 매매로. 지금 현재 지분이 23.3% 정도까지 낮아졌는데 지금 대주주도 이 부분에서 이만큼 내려온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팔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무슨 뭐 슈퍼맨을 만드는 약도 아니고 무슨
뭐 탈모제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떤 그런 부분 계속될 수 있는 어떤 약이라면 이게 좀 말이 돼요. 뭐 사람들이 뭐 관심이 많이 있는 뭐 탈모제 아니면 비만 뭐 어떤 그런 아니면은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그냥 계속될 수 있는 어떤 것들. 근데 이 신풍제약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는 좀 제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뭐 약이 팔려서 매출 내거나 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이거를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자리에 올 거라는 거, 이 자리에. 밑에 여기 매물. 이걸 뭐 누가 모르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여기 가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까봐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6% 정도 탈출할 기회를 이제 줬죠. 이거를 다 8만 원 올 때까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구간에서 천천히 탈출을 하시되 탈출하는 방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8만 원에서 전량을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만 9천 원에서 절반 팔고 8만 1천 원에서 절반 팔면 결과적으로 8만 원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셔야지 정확하게 8만 원 찍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분들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진짜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그러다가 그거 한두 호가 때문에 못 팔고 다시 끌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할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에 팔고 싶으면 7만 뭐 6천 원, 7천 원, 8천 원, 그리고 8만 1천 원, 2천 원, 3천 원 이렇게 팔면 결국에 8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이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금 약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주가의 구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닐까 싶고요. 전체적인 추세는 여기도 이탈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앞전에 저점. 앞전에 여기 이유 없는 하한가.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동시호가의 하한가 들어간 자리. 올라가다가 동시호가의 하한가 들어갔죠. 이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급락했어요. 요 자리를 이탈했거든요. 지금. 앞전에서도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요 자리를 이탈하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이 21선 밀려내려오는 요 자리에 부딪히면 조금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8만 원 정도 부근에서 최대한 빠져나오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이번에 블럭딜 한 가격이 84,016원에 이제 누군가가 가져갔어요. 200만 주를. 근데 이제 일단은 대주주도 좀 지분을 처분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일단 탈출 기회를 보시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해서 8만 원 부근에서 꼭 빠져나오자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가구고요. 8,5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에 오세훈 시장이 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건설주들이 들썩일 때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질문자님 안타깝지만 그날의 고점에 몰려 계시네요. 전문가님 한국가구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한국가구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구를 좀 만들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수입해서 파는 업체예요. 수입해서. 그러니까 이태리, 프랑스 이런 명품 가구나 이런 것들을 가정용 가구, 뭐 서재 가구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이제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구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부에 이제 외주 위탁 생산을 해갖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예전에는 좀 관리 종목에 들어갔다가 2019년도에 이제 그 관리 종목 좀 해제된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지금 이제 그런 건설, 소형 건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거에 좀 부각을 받고 있긴 해요. 근데 일단은 흐름은 굉장히 지루할 거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앞전에 이런 거래량에서 빠져나가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윗골이 맞긴 했지만 거래량이 앞전에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는데 일단 사신 자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8,500원이면 완전 윗골이에서 잡은 거거든요. 이 앞전에 이렇게 이제 이해는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아, 전고점 넘겨서 올라가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게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지 마셔야 되는 자리에서 일단 잡은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못 잡아도 그만이니까 따라붙지 말자. 그리고 나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조정받을 때 이런 자리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당일날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잡으면 먹을 게 없어요. 사자마자 눌리죠. 사자마자 눌리고. 예, 계속 그런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매매하시는 분의 습관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계속 사자마자 물리는 계속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습관 고치셔야 되고, 이 종목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후 상황 이제 뭐 그런 건자재 관련주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조금 돌아오기를 좀 바라면서 조금 약간 기다려보자. 약간 좀 되게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거든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일단 뭐 당장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말라갖고 좀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20%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올 때 나오더라도 이 정도 자리는 한번 줄 것 같아요. 한 7,500원 이 정도. 지금 현재는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등 줄 때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매하시는 습관 좀 바꾸자. 그러니까 급등하는 요런 날 따라가지 말자. 그리고 요런 날 참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런 자리에서 좀 조정받는 요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요런 자리. 급등할 때 참고 밀려 내려오면 잡고.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매매 습관을 좀 바꾸시면 훨씬 나아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가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급등할 때 그리고 따라가지 말고요. 또 눌릴 때 매수하는 매매 습관을 갖자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꼭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웹젠이고요. 43,5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전민기적 투흥행의 부진으로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한 리포트도 오늘 나왔고요.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내일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웹젠 오늘은 1.83% 상승하면서 33,4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되게 안타깝네요. 이거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속임수에 완전 제대로 걸렸거든요, 지금. 이거 사신 자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거든요. 횡보를 하고, 그리고 앞전에 돌파했다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정고점 돌파했어요. 정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실려주면서 돌파하고 눌렀죠. 눌러서 이렇게 이쁘게 모양이 나오니까, 근데 누를 때 조금 많이 누르긴 했지만 어쨌든 다음번에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 43,500원이시니까 이 급등에서 따라가신 게 아니에요. 급등도 근데 완전히 정고점 넘어서고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는 조정시 매수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43,500원 정도의 매수가 됐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려버리는 좀 참담한 상황이 됐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일단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너무 보지 말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을 같이 언급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앱젠을 보시면 앱젠이 아무리 뭐 그게 게임이 뭐가 좋고 하더라도 좀 안전판으로 뭐 NC소프트 지금 어닝 쇼크 나왔죠. 어닝 쇼크 실적. 예, 그리고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의 흐름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게 만들어도 이 앱젠의 다른 대장들이 흘러내리면 별 수 없이 같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종목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매매를 할 때 주변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종목들을 같이 계속 보면서 내 종목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종목보다 업황이다, 업황. 업종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황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 업종 중에 종목을 고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목만 보고 고르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건데, 일단 하단은 지켜주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릴게요. 보유 의견 드리고, 다만 다시 반등을 줄 때 좀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회사가 뮤 온라인 이런 거를 이제 좀 주로 하는 업체인데, 제가 이 종목 예전에 많이 해봤고 잘 알아요. 이 종목 이거 물리면은 되게 고생하는 종목이에요. 이거 앱젠이라는 종목이요. 지금 보시면 이 앞전에 고점이죠. 지금 고점. 여기서 이거 눌리면 얘네들은 여기에 고점을 찍고 일로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45,000원을 찍고 13,000원을 가는 애들이에요. 41,000원을 찍고 다시 19,000원을 갔던 종목. 다시 지금 4만원대에 왔는데 지금 역사상 최고점에 지금 우주 최강 5만 원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온 요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서 진짜 완전 운 없게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 비중 줄이자. 이거 위험하다. 이거 다시 여기 올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탈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펄어비스 이런 종목도 보면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그 뭐 기술적인 반등이 이쪽에 지금 나오긴 했지만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나오는 거고 NC소프트 지금 이 코로나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이 게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크게 시세를 내고 싼 고점 찍었죠. 지금 싼 고점 NC소프트 싼 고점 찍고 어닝 쇼크 터졌어요. 지금 실적 안 좋게. 그리고 게임 경쟁사들 계속 나오죠. 뭐 크래프톤도 나오고 게임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봤을 때 또 더 좋은 종목들이 또 나오면 기존의 종목들이 좀 소외받기 마련이에요. 뭐 처음 나왔을 때 예전에 뭐 컴투스라든지 뭐 위메이드라든지 조정받고 그 시세를 내고 지금은 다들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일단 위메이드는 좀 상태가 좋네요.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참 생각난 김에 다시 한번 그냥 한번 볼까요? 데브 시스터즈도 지금 이 위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다시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탈출하려고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만들고 완전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웹젠도 조금 시간은 있는데 좀 탈출하려고 노력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텐센트가 한국 게임 업체를 인수하려고 그때 펄어비스에 접촉했는데 펄어비스가 거절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웹젠도 조금 이제 상승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서 단번에 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뭐 추가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좀 탈출하려는 마인드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웹젠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반등 시 매도하자라고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자님 손실을 많이 보고 계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고요. 25,2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카지노주는 전문가님이 이슈 얘기할 때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수익을 더 극대화하려면 비중이 적으신데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물론 뭐 괜찮고요. 일단 강원랜드 좀 지루한 흐름 잘 참으셨는데 매수가도 굉장히 좋고 조금 약간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 패턴 보이죠? 이 패턴 기억나시나요? 이 패턴 눌러놓고 이 패턴 아까 제가 요 패턴이 있다고 아까 무슨 종목이었죠? 제가 HTC랑 HT산업개발이랑 같이 보여드릴 때 이렇게 두산이었습니다. 두산. 예, 두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이렇게 올라오는 이 추세였다가 한번 크게 눌러서 이탈해서 속임수로 이탈시켜갖고 손절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상승하는 요 패턴이죠. 요 패턴. 예. 요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갑니다. 네. 요 패턴으로 가는 지금 강원랜드예요. 흐름 굉장히 보이죠. 예, 이게 패턴 이게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차트를 딱 보면 그 다른 차트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탁탁탁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들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 이후 상황은 이 고점은 무조건 넘길 거예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언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 있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 여행이 좀 재개가 되기 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만 좀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면 이 내국인 카지노기 때문에 좀 먼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행이 딱 살아나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골프 여행이나 이런 카지노 여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갖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 5%인데 비중 좀 작고요. 일단 요 정도의 좀 안정적인 종목이랑 비중 좀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비중 추가도 괜찮다.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고요. 매수가는 22만 3천 원, 비중이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차트 보니까 좀 고점에 물려 계신데요. 전문가님 현대글로비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급등할 때 위에서 따라가지 말자. 그 습관이 이제 안 좋다. 눌렸을 때 이제 여기서 잡거나 다시 반등 나오고 눌렸을 때 이쪽에서 노리려고 해보거나 추세 살아있을 때 아니면 이 정도에서 한 20만 원 부근에서 잡았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22만 3천 원이면은 약간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거의 뭐 각 윗꼬리의 상단에서 딱 잡은 거거든요. 이 상단에서는 좀 경계를 하고 함부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돌파를 하면 그 다음 수순은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돌파를 할 때 좀 지켜보고 물론 돌파하고 또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현대 글로비스 같이 좀 무거운 종목들은 사실 돌파를 하면 좀 조정받고 다시 천천히 만들면서 가는 그런 패턴일 확률이 많고요. 일단 매수가는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기다려보자 결론은. 일단 지배구조 개선 그런 것도 있고 수소차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글로비스는 조금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자동차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면은 이 현대차의 어떤 물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 부품도 날라야 되고 뭐 거기에 공장을 지면 뭐 모두 철근도 날라야 되고 모두 날라야 되고 이런 어떤 물류를 많이 하는 어떤 부분이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거고요. 일단은 연말까지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에 이슈도 있고 기대감도 있으니까 보유 의견 드리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있으니까 좀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고 자세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KMW고요. 69,200원, 비중은 3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5G 관련주들은 너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KMW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G 관련주 이거 진짜 보면 한숨 나오는 종목이에요. 지금 KMW도 그렇고 지금 KMW 지금 친구들 한번 보자. 친구들. 네. 오이솔루션. 네, 오이솔루션도 지금 여기 이 전체적인 큰 스타일은 비슷해요. 앞전에 이 하단부 있죠. 앞전에 하단부 지금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KMW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에이스테크. 네, 에이스테크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지금 이 앞전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저점을 향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네, RFHIC, 네, HIC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저점. 지금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죠. 팔기도 참 애매하고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데 비중도 지금 35%나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올라갈 기미가 없고 계속 밀려 내려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 올랐지만 사실 뭐 간의 기별도 안 가죠. 지금 69,000원 정도 부근이시니까 지금 여기거든요. 다만 이제 이 앞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어느 정도 매도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이것도 매매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샀다가 이렇게 물렸을 때 반등이 나오면 이 내려갈 때 막 손절을 하기보다 반등을 좀 지켜보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천천히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다시 내려왔을 때 비중을 줄여놔야 여기서 추가 매수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좀 여기서 다시 털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주식을 하다 보면 매번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을 하는 프로들이나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상승장에선 수익이 나고 하락장에선 계속 손해를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보면 이 종목이 상승을 할 때 따라가지 않고 하락할 때 언더슈팅 이런 구간에서 샀다가 상승할 때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내려올 때를 기다려서 또 다시 잡고 이렇게 주식이 전반적으로 하향을 타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게 끌려 내려가는 종목에서는 내려갈 때 팔진 않지만 다시 반등 주면 여기서 팔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추가 매수해서 다시 반등 주면은 평단가 맞춰갖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손해를 줄이면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비중이 많아졌는데 앞전에 여기서 못 판 건 좀 안타깝지만 다시 여기 내려왔을 때 다시 반등 나오면 지금 매도할 자리는 아니지만 반등 나오면 6만 원 좀 넘어가고 하면은 조금 실패를 인정하고선 조금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 5G 뭐 장비 수주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거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 이거 6G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6G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목들이 지금 5G에서 슈팅이 지금 많이 걸리긴 했는데 예전에 이 종목의 흐름도 보면 등락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게 지금 3G, 2G, 뭐 3G, 4G 나올 때마다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3G 나올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서 5G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 내려올 수 있거든요. 6G 나올 때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주봉으로 봐도 지금 120주 선을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봐야 6만 원이에요. 많이 나와봐야. 그러니까 조금 너무 본전에 오지 않더라도 좀 정리하는 마인드 갖고 좀 손해를 줄이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자분 꼭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